한테는 들려줄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그 민중들이 계속 아주 오랜 옛날부터 전해오는 이야기에는 개인의 이야기, 그러니까 개인의 이야기를 여러분 스토리 그러지만은 이제 종교에서는 간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역사에 대한 간증, 그 히스토리. 그래서 처음에 17세기에 페로라는 그 프랑스 작가가 동화라는 것을 처음으로 문학으로 만들었을 때 제목이 짧은 이야기, 그러니까 스토리 또는 히스토리, 옛적에 거기에다가 모라를 잡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교훈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진리가 숨겨져 있다는 걸로 처음으로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이들도 읽을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여자들이. 그래서 그러나 여자가 아직은 스토리텔러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나와서 저도 이야기를 전할 수 있고 여러분도 같이 똑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전하죠. 그러니까 동화라는 것은 그 다음에 안데센이 태어나면서부터 안데센도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 이야기는 어른을 위해서 먼저 써야 된다. 어른을 위해서 쓸 수 없는 사람은 어린이를 위해서도 쓸 수 없다. 왜냐면은 제가 지금 어린이라는 말이 익숙해서 얘기하는데 아직 어린이라는 단어가 안 나왔습니다. 아이입니다. 그래서 아이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들의 어른 속에 아직도 죽어서 상처받고 죽어가면서 울고 있는 상처받은 아이를 내면 아이라고 그래요. 내면 아이가 있기 때문에 어른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나이는 어른이 됐는데 7, 80, 60, 70 됐는데 아직 내 마음은 상처받은 아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이해하고 껴안기보다는 엄마 탓이야, 아빠 탓이야 하듯이 무슨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다 남의 탓으로 돌리는 그러한 이제 신라라는 비평의 문화가 생기기 시작했죠. 이것이 17세기에는 더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17세기가 물론 중세에서 이제 고전으로 넘어가면서 그 뭐예요, 왕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왕권이 아직은 무너지지 않았지만은 페로가 볼 적에 그 왕들의 사는 삶과 왕 옆에 사는 여인들의 삶을 보면은 너무나도 이건 삶이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충성심이 있었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동화라는 것은 개인과 역사의 간증 이야기이자 그것을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희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화냐 동화가 아니냐의 그런 거는 그것에 미래가 있느냐, 미래의 희망을 얘기하고 있느냐입니다. 그러니까 동화라는 것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이야기를 쓰는데 그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썼으면 세상이 험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당장 붙들려 가서 총살을 당하던가. 그렇게 어떻게 씁니까? 우화로 씁니다. 그래서 동화의 문학적 장르는 우화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화 그러면 이솝 우화를 잘 알잖아요. 이솝 우화가 뭐예요? 동물 이야기로 사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동화는 대개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그거는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 시대의 역사나 그 시대에 차마 말할 수 없는 이야기, 이것을 우화로 말하면서 그래도 뭐예요? 우리한테는 희망이 있다. 그 희망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동화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19세기 지나면서 금방 어린이 아이에 대한 측은지심들이 생겨서 안데센이 생겨나서 아이 그러면 좋아가지고 금방 유치원 아동문학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동문학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어린이 문학입니다. 어린이를. 근데 이미 여러분들 요즘 어린이가 얼마나 왕입니까? 떠받드는 어린이가 아니라 그래서 동화에 나오는 어린이는 다시 얘기하지만 어른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은 조금 늦지는 않았지만 여기 들어오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보통은 그 끝에 가서 얘기할 거를 혹시 끝에 가면 여러분들이 또 잊어버리고 저도 잊어버려서 미리 말해버립니다. 그래서 내 어른이 어린이를 위해서도 썼지만은 어린이라는 아이, 동화의 아이 등자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동문학에서 다루는 어린이도 있습니다. 어린이 문학에서 다룬다면은
거기에 상청이 아름다우면 그 어린이들 세계를 그대로 그냥 쓰는 겁니다. 옆에 있는 짝꿍 얘기, 선생님 얘기 거기서도 많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안데센 동화, 페로 동화, 뭐 그림 형제 동화 이렇게 옛날 이야기, 뭐 나무꾼과 성녀 전해오는 옛 이야기들 보면은 분명히 어린이들 얘기가 아니죠. 예, 어른들 얘기입니다. 근데 어른들 얘기인데 거기에 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면 아이입니다. 내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그 어린이를 만나냐 하면은 내가 아주 죽음의 위험에 닥쳤을 때 보통 때는 만날 수가 없어요. 즐거우니까 내 현재 생활이 즐거우니까 내 옆에 있는 마누라도 예쁘고 자식들도 토끼 같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 때는 내면을 관찰할 시간이 없는데 오늘 이제 만나게 되지만 내가 죽음의 위험에 도착했을 때 거의 대개가 죽음의 위험에 도착했을 때 서양 사람들은 내 풍랑을 만났을 때를 얘기하는데 오늘은 사막에 떨어졌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럼 내면의 성찰을 할 적에 제일 먼저 자기의 어린 시절을 얘기하는데 어린 시절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탓이 아닙니다. 세상 탓이고 요즘 세상이 왜 이래? 결코 내 탓은 없어요. 세상 탓이고 세상 어른들이 전부 이상하고 예? 그런 속에서 내가 외롭게 산 얘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그래서 내 그런 상처받은 아이를 만나다가 드디어 이제 정말로 내일 모레면 물도 떨어져 죽음에 닥쳤을 때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가장 순수한 창세기의 창조주와 같은 가장 순수한 창조주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어린 왕자가 여러 가지 그것에 이제 그 내면아이죠. 어린아이, 내면아이. 그 다음에 그 창조주를 만났을 때는 우리 모두가 다 아이가 됩니다. 다시 태어나는 아이. 뭐예요? 어린이죠. 예. 하나님의 창조주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그때는 어린이가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어린이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만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도 저랑 만났고 저도 여러분이랑 만났고 저도 어떻게 해서 여기 같은 그 초등학교 때 같이 여기 낙생 초등학교 다녔기 때문에 같이 동창회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게 됐지만은 그 저희 어린 시절에는 여기 성남에서 지낸 시절은 행복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상처가 없어요. 그러나 저도 이제 피난 내려올 때 어렴풋이 남아있는 추억, 그 다음에 그 죽어가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버렸으면 내가 북에서 남아서 죽었을 텐데 그래도 억지로도 끌고 와가지고 여태까지 키워준 그런 죽어가는 아이. 그래서 지금도 내가 조금만 아프면 제가 조금 그 스포일된 아이였는데 저는 조금만 아프면 우리 어머니가 저희 형제들을 아무도 못 오게 했습니다. 야, 걔 다치지 마라. 또 죽을라. 또 아플랴. 이러면서 이제 자랐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인천이면은 그 뭐라 그럴까 국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북에서 나온 사람들 지금은 조금 없어졌어요. 국민에 나가면은 제일 먼저 놀라는 게 저를 보고 놀랍니다. 얘가 걔야. 그때 죽어가던 아이야. 근데 이렇게 컸어. 이러는니다. 사람 무시하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저희 마음속에는 항상 아파서 죽어가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들어가서부터 고3까지는 제가 그랬어요. 나는 공부는 안 할지라도 아파가지고 집에서 공부를 안 할지라도 6년 개근은 합니다. 그래서 6년 개근을 했습니다. 6년 개근을 했더니 담임선생님이 하는 말, 중고등학교 때 6년 개근 안 하고서 1등 못하는 사람은 바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6년간 와서 수업에서 열심히 듣기만 해도 중고등학교 거는 다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원래는 불어학인데 학교에서 동화와 번역 연구소가 생기려면서 그때 제가 연구소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동화를 하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10년이 흘렀고 한 3년 전부터는 신학교 출신들, 목회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동화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문대학에서 가르치기는 너무 어려워서 또 인문대학에서는 이렇게 내면 아이까지는 가르쳐 줄 수 있는데 내면 아이보다 더 깊숙이 들어가는 어린 왕자. 걔는 그중에 여기 어린 왕자가 비행사를 위해서 뱀에게 먼저 물려 죽잖아요. 나의 생명을 위해서 먼저 뱀에게 물려 죽고 먼저 하늘로 가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으라고
웃고 있는 별, 그다음에 아름다운 우물소리가 들리는 우물샘을 이렇게 해주는 그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그렇게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3년을 얘기하는데도, 물론 3년인데도 참으로 그렇게 거듭나지만 우아이기 때문에 동화 자체에는 진리를 보기가 힘들어요.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침판이 이렇게 가르쳐주죠. 그래서 동화는 진리 그 자체는 아니고 밥도 아니에요. 근데 밥을 맛있게 먹으라는 간식이고 진리로 가는 이렇게 나침판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떨린다는 말을 했는데 나침판을 사가지고 나르다가 막 헤매다가 그냥 왔습니다. 나침판이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파르르르 떨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하고 방향을 잡을 때 그 바늘은 항상 떨리는 겁니다. 그래서 동화는 진리로 가라고 끊임없이 말을 해도 진리가 보이지가 않아요. 보통 사람한테. 그렇죠? 근데 어린 왕자가 항상 얘기하죠. 중요한 것은 내가 여기 책에 쓴 모든 보이는 얘기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즉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인문대학에서 대학생한테 가르쳐줘도 어렵고,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하면 자칫 처음에 대학생들한테 잠자는 숲속의 미녀를 가르쳐줬는데 애들이 그 잠자던 공주가 어떻게 깨어났어요? 그러면은 제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믿음이 강하고 젊고 용감한 젊은이가 나타났기 때문에 깬 겁니다. 그렇게 거기 책에 쓰여져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가르쳐줘도 왕자가 나타나서 입맞춤을 했기 때문에 깨어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 책에 봐라 어디 입맞춤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일반 디즈니랜드인지 그 어린이라는 책에 참 이렇게 나왔으니까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그때는 그리고 시험지에 그 문제는 꼭 냈습니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는 어떻게 해서 미녀가 됐나요? 그러면은 한결같이 그래서 아주 점수 주기는 좋아요. 예? 왕자가 믿음이 깊은 젊은 왕자가 나타났어. 그러면 무조건 A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신학교 나온 분들이랑 어디를 강의를 가냐면 아까 강의하는데 여주 소망교도소하고 소년원이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청소년들이 잠시 모아놓고 얘를 감옥으로 보내니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장소라 우리가 보통 소년 분류 심사원이라 그러는데 학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사원 부르는데 그 학교의 청소년들을 가르칩니다. 근데 그 아이들한테 가르쳐줄 적에는 참으로 어렵죠. 이걸 그냥 즐겁게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그 교도소에 계신 분들은 정말로 질문을 참 잘합니다. 왜 보니까 저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요즘 교도소에 누가 갑니까? 대학 총장도 가고 목사님도 가고 어떤 대통령도 갑니다. 그러니까 제 수업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저는 누군지 모르지만은 저 꼭대기서부터 아주 제일 나중에 소매치기까지 들어옵니다. 그 학생들이 꽉 차서 들어오니까 그러면서 본인들이 감옥 생활을 하게 되니까 삶에 대한 이야기가 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통화를 한마디 하면 칵칵 알아듣습니다. 어쩌면 제가 느끼지 않았던 것보다 또 못했던 것도 더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수업 중에 하나가 여러분하고 어른들이랑 하면 마음이 편한데 아이들이랑 하면 참 편합니다. 그러다가 보통 제가 이제 프랑스니까 17세기부터 하는 게 지금 알고 빼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빼로가 70세에 거의 70세 돼가지고 동화를 썼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들이 여기도 내 나이 6살 때 하고 나오는 것은 7살이 서양에서는 7숫자가 완전 숫자입니다. 내가 뭔가를 깨달았을 때 6살일 때 한 것은 내가 아직은 어린 미숙아였을 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 나이 60일 때 내 나이 70일 때. 근데 요즘은 70도 어린 것 같아요. 70 넘은 사람들도 만나면은 서로 싸웁니다. 이쪽 저쪽 네 편 가지고 싸워요. 그러면 싸우는 사람들이 다 비슷하긴 하지만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유 아직 70대들이 60대도 안 됐네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어린 왕자를 쓴 생테쥐베리는 40대에 썼습니다. 43살. 그러니까 이렇게 젊은 나이에 쓰면서 이렇게 동화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쓴 사람이 있을까 하고 제가 물론 이렇게 감탄을 합니다. 물론 그 생떼쥐베리의 그 신앙심이 깊기까지는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열심히 주말에만 나가는 그 신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생떼쥐베리의 어린 왕자는 굉장히 동화가 무엇인지를 굉장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린 왕자 다들 읽어봤죠? 그래서 제가 제가 열심히 제가 한 거 다 이미 다 내놨기 때문에 그 거의 제가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냥 보통은 이렇게 그 PPT를 다 내놓지 않습니다. 살짝 내놓죠. 이렇게 자기가 할 말을 해서 이 PPT에 다 내놔서 생떼쥐베리가 40살이 되면은 그 비행사인데 비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랬고 다쳤기 때문에 은퇴를 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미국에 망명을 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면 그 44는 40년대인데 40년대 유럽은 뭐예요? 2차 전쟁 시절이죠. 39년부터 45년까지. 그래서 그 2차 전쟁이었기 때문에 또 여기 여러분들 그 레옹베르트에게 그 친구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가장 친한 유대인이었는데 나중에 알게 되지만 그 주라 산맥, 그 동쪽에 있는 산맥에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10년이나 차이지만은 친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공자에서도 10년 아래 위아래는 친구라고 얘기를 하죠. 처음으로 기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글 쓰는 것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이 생떼쥐베리는 자기가 짧게 동화처럼 글 쓸 수 있는 것을 가르쳐주는 스승이자 친구이지만은 유태인이기 때문에 숨어서 지내야 되겠습니다. 물론 그 프랑스에는 자기 가족들도 있지만은 그때 프랑스는 뭐예요? 나치한테 프랑스를 아주 고스란히 바쳤습니다. 네, 여러분들 나중에 그 뱀한테 코끼리가 갇힌 그림을 보게 되면 알겠는데 뱀한테 나라의 대통령이 백땡정부인데 나라의 대통령이 고스란히 그 나라를 바친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우리 아버지가 고스란히 어디 갇혀서 아무것도 못해도 그 가정은 파탄이 나지만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 고스란히 뭐예요? 뱀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 뒤에 국민들이 행복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할 수도 없었고 또 비행기를 타는 생떼쥐베리는 그런 드골 정부는 드골 정부대로 우리 편으로 해달라게 혹은 빼땡 정부는 빼땡 정부대로 우리 편에 자기는 정치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을 나르는 비행소로서의 삶은 게 양쪽을 다 거절했기 때문에 뭐예요? 양쪽으로 다 어떻게 됐겠어요? 예, 미움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유명한 작가였기 때문에 한 정부가 끌어들이면 괜찮잖아요. 여러분들 요즘들도 어떤 정부가 되면 이렇게 유명 탤런트들 배우들을 막 편으로 끌어들이잖아요. 못 모르고 따라다니다가 정권 밝히면 그 다음에 또 박살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 있어서 아픈 동안에 물론 부인한 것도 아픈 동안에 한 편집자가 출판사가 유명한 작가가 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1942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4월쯤에 우리 이번 12월에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을 위한 책을 좀 써주세요. 분명히 히트할 걸 아니까. 출판사는 잘만 팔리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그 작가니까 42년 초에 갔으면 벌써 42년 12월에 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 작가가 동화를 쓴다고 생각을 하니까 동화는 다르잖아요. 동화 그러면 뭘 봐야겠어요? 예, 자기 나라에 페로가 있잖아요. 페로의 작품도 이해해야 되고 동화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43년에 내놓습니다. 부활절이 지나서 내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왕자가 동화를 쓸 때는 우리가 고심한 이상으로 동화가 무엇인가를 굉장히 고심하면서 썼고 그 다음에 스토리, 개인의 체험기와 나라의 역사에 대한 것을 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또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페로의 장점이 제일 잘 쓰는 글쓰기가 뭐냐면은 체험기입니다. 생떼쥐베리의 모든 이야기는 다 비행사로서의 체험기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동화 그러면 어렵지만은 나의 체험기를 쓴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죠. 체험기를 쓰면 되는 거구나. 단 체험기를 어떻게 써야 돼요? 사실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사실과 판타지의 변주곡이라 그러는데 사실과 진리가 변주곡이면서 우화로 써야 됩니다. 우화로 써야 되니까 지혜점이 뭐를 써야 됐어요?
동물 이야기를 써야 됐던 겁니다. 아, 이제 여러분들이 그 생데지베리의 어린 왕자가 왜 동물의 그림을 먼저 했는가. 아, 이 동물 이야기 가지고 그 시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근데 이 말을 여러분은 쉽게 들었지만 아직 전 세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신학자들한테 했더니 그때서야 아, 그렇구나. 그렇지만은 어디서 그 참고문헌을 세상에 유명한 학자들로부터 참고문헌을 찾아야 되는데 어느 참고문헌에도 이것은 그 시대의 역사를 밝히는 무하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서 또 그림도 그 페루 동화에 많이 했으니까 대부분 다 제 이야기 듣던 분들이라 거의 안다고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페루 동화도 페루가 직접 그림을 내놨죠. 그래서 그처럼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내가 표현할 수 없는 나 자신을 잘 나타냅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와 동화라는 것을 오늘 한 것은 여러분한테 저를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동화가 뭐세요? 한 시간에 가르쳐 줄 수가 뭘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결혼 어떻게 가냐 그러면 짧으면 하죠. 그러나 너무 쉽게 답을 알면은 그 속에 들어있는 깊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층이 깊은데 밑에 층이 이거예요. 내가 가장 죽을 것 같은 절망의 밑바닥에서 만난 샘물 같은 어린 왕자. 그러면은 각 정도대로 이야기하겠지만 기독교에서는 아기 예수를 만난 겁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 얘기를 하려면 벌써 기독교 얘기하고 손을 거치기 때문에 기독교 인문학 강의에서는 거기까지 내려가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는 동화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캐톨릭 프랑스라는 국가가 캐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면서부터 캐톨릭 신자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캐톨릭 신자입니다. 우리가 불교를 믿던 안 믿던 우리 마음속에는 불교의 마음이 있고 또 유교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불교 경전 읽어본 적 없잖아요. 또 유교 이야기 다 읽어보지 않았지만 우리 마음속 어딘가에는 불교의 마음이 있고 유교의 마음이 있듯이 암만 프랑스 사람들이 나는 교회 안 나가 그래도 그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뭐가 있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들은 집안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론 캐톨릭으로 자랐지만 종교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런 걸 때문에 우리 신부님들이 가르치던 것이 조금 틀렸네 이건 아니네 하고 얘기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두 작가가 다 캐톨릭에서 약간 이건 아닌데 그러다고 캐톨릭을 이렇게 완전히 배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를 들면 페루도 그렇고 개신교에서 당신 개신교로 오세요. 왜냐면 당신의 성향은 개신교입니다. 아니고 캐톨릭에서도 왜 캐톨릭 그래서 신부가 되고 싶어 가족들은 신부로 교육을 시키고 싶었는데 신부가 될 수가 없었어요. 신부가 되면은 완전히 캐톨릭의 그 교리에 맞춰야 되는데 맞출 수가 없었죠. 물론 생데쥐베리도 이제 어렸을 때 귀족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귀족으로 자랐지만은 4살 때 아버지를 여였고 또 13살이니까 같이 중학교 기숙사 생활하던 남동생을 잃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렸죠. 그 다음에 이제 다 제가 이거 보이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왜냐면 시간 지나가면 또 이거 안 보면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고. 그리고 21살 때 첫사랑이 여러분들 요즘 누구 식물 모종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프랑스에서 유명한 기업가입니다. 그 집의 딸이었습니다. 그 집의 딸과 약혼을 하게 되었었는데 생데쥐베리의 직업이 뭐였어요? 비행사였습니다. 근데 마침 다쳤어요. 약혼을 다치니까 이렇게 위험한 직업을 가진 사위로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아주 그렇게 좋아하는 비행사를 그만두고 그 다음부터 별로 직업을 다 가져보지만 결국은 파혼당합니다. 근데 정말 아픈 거는 얘기를 안 하는 것처럼 내가 가끔가다 아주 이 글을 읽으면서 생데쥐베리 글을 읽으면서 왜 정말 아픈 상처는 나중에 31살 때 결혼한 부인이 아니라 23살 때 받은 상처였을 텐데 제가 80년 70년도에 프랑스 파리에 있을 때 그 부인이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이렇게 2층에 이렇게
그 말을 세를 들고 있었는데 이 생떼쥐베리에게 조각가요. 그 두상을 어찌나 크게 있는지 집 무너져 갈 것 같다고 그 주인이 날마다 그거 치우라고 야단을 할 정도로 둘이는 참으로 열렬히 사랑한 사이입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개성들이 강하니까 서로 좋아서 결혼했다 쳤다 하면서도 헤어졌다 냈다 하고 나중에 미국도 이제 사람이 오면서 찾아와요. 저 생떼쥐베리를 그때 마주 앉았을 때 그때 어린 왕자를 그리면서 부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아? 여기에 나오는 어린 왕자는 너야. 아니 장미는 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장미가 너야 할 적에 정말 장미가 부인이었을까? 아니면은 23살 때 버리고 간 약혼녀였을까? 근데 아무도 그 말을 안 하니까 요만한 책에서 읽었었는데 그 책이 제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는데 제가 그 집에다가 책을 전부 갖다 놓고 다시 또 미국을 갔다 온 사이에 우리 어머님이 그 지하에다 책을 전부 사진을 지하에다가 넣어놨어요. 저희 집에 지하철이 있었는데 근데 지하철에 물이 튕겨가지고 제가 불란서에 있던 사진 그 좋은 책들이 다 물에 썩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해서는 제가 저보고 착하다 그러면 좀 뭐 난데 제가 웬만해서는 우리 어머니한테 결코 성을 안 냈어요. 그때 처음으로 그냥 막 야단을 쳤습니다. 왜냐면 내 기억과 추억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그때 저한테 하루 뛰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형제들 중에 누가 제일 무섭냐 그러면 제가 제일 무섭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래가지고 그 좋은 책들을 그때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들이 알렸던 책들 제가 오늘 가져왔나 그때 저거가 있었어요. 생떼쥐베리를 50프랑에다가 이렇게 생떼쥐베리가 있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프랑스 사람들은 제가 오늘 이 얘기 일부러 많이 안 합니다. 이건 탁탁 지나갈 거예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프랑스 사람들은 미국을 경멸하는 유일한 이유가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는 5년이면 지울 수 있다. 그 다음에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아주 경멸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생떼쥐베리가 미국에서 자기 출판되었고 미국에서 된 것이지 불란서 사람들은 우리 불문과에서는 생떼쥐베리 그렇게 학자로서 문학자로서 연구를 안 합니다. 나중에 좀 생기긴 했지만은 그냥 열심히 체험기를 쓴 사람이시지 여러분이 다른 알고 있는 플로베르라든가 빅토르 위고 같은 사람은 굉장해요. 그래서 저는 어린 왕자를 읽고 너무 좋아서 70년대 처음에 불란서 갈 때 가자마자 리옹으로 달려가서 생떼쥐베리 집부터 먼저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빅토르 위고 집은 그냥 빌름에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생떼쥐베리가 태어났다라는 요만한 팻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워낙 전 세계로 여러분들 빅토르 위고 이런 사람 플로베르만 아무리 유명하다 하더라도 못 봤던 그들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읽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어린 왕자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는지 물어보면 왜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좋아해요. 집단 모의식에. 그래서 다 좋아하니까 이제는 뭐예요? 프랑스도 경제적인 우리가 경제하면 경제적인 동물이라고 됐는데 경제적인 동물이 돼서 장사가 되니까 가평에 여러분이 가평 어린 왕자 거기에 있는데 거기가 똑같이 별의별 어린 왕자에 관한 것을 다 요만한 것부터 다 만들어서 팝니다. 그리고 드디어 돈까지도 돈에도 생떼쥐베리의 얼굴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생떼쥐베리가 그래가지고 어린 왕자가 43년에 이제 출판됐지만 44년에 다시 원래는 40살 지나면은 이 고공 비행기 지금은 여러분들 비행기가 타는 게 별로 아니지만 그 시절에는 비행기가 굉장히 위험하였습니다. 그 비행기에 40살 넘으면은 이 비행을 못하게 하는데 저는 이걸 쓰고 나서 생떼쥐베리가 어린 왕자를 만났기 때문에 미국에서 망명생활로 그치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만난 것이다. 여러분들 제가 만남과 기억의 기록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만난다는 거죠. 어떤 사람과 만나는데 방향은 뭐예요? 방향은 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방향은 똑같이 가는 것이죠. 제가 가끔가다 얘기해요. 부부도 서로 마주보지 마세요. 같은 방향을 하고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주봐봤자 뭐예요? 예, 서로 싸움밖에 안 일어나요. 근데 왜 그렇게 잘 모르는데 죽어도 뭐 못 살겠다고 서로 좋아서 사랑하면서 결혼했는데 여러분이 저보다 젊어서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저는 70 지나서부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70 지나서부터는 뭐라 그러나 이 말을 해도 제 친구 얘기를 한 게 낫겠네. 제 친구가 얼마 전에 만나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젊었을 때 우리 남편이 가장 똑똑하고 가장 훌륭한 줄 알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 공부하는 거 다 버리고 남편만을 뒷바라지 하다가 저 교수입니다. 그 남편도 하고 은퇴를 하고 남편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이렇게 맹하고 답답한 양반이 없더랍니다. 어쩜 그렇게 단순한지 그 옆에 뭐 좀 줘 그러면은 다른 걸 갖다 주고 좀 설거지 좀 도와주려고 그러면 해줄까 그러다가 뭐 무만을 해가고 그래서 세상에서 승부가 한 군데도 없는 건 두 번째 치고 이렇게 답답할 수가 없는데 그러다가 아 그렇구나 같이 방향 아니 이건 그냥 개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나중에 부부는 뭐라 그러나 이렇게 서로 살을 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맞대고 사는 것이란 겁니다. 내 마음과 정신이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모든 사람들은 서로 젊었을 때처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보통 문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만하면 이제 어린 왕자를 조금 읽을 준비가 돼 있나요? 제가 보통은 뒤에 얘기하는 건데 뒤에서 얘기할 건 미리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 보고 읽어왔을 때 어린 왕자를 요약해 보세요. 어린 왕자 요약할 수 있으면 어린 왕자 이해합니다. 자, 여러분 어린 왕자 처음에 뭡니까? 생쥐집에 갔을 때 모의의 상처를 입어요. 화가가 되고 싶었던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린 그림을 아무도 알아주질 못했어요. 그렇죠? 모자지 그게 무슨 그림이냐? 그게 무슨 뱀이 코끼리 삼킨 거냐? 그래서 화가의 꿈을 완전히 버립니다. 상처를 입었죠. 그 꿈을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누가 불러줍니까? 사막에 됐을 때 어린 왕자가 나타나서 그림 그려달라 그럽니다. 자기가 상처 입은 상처를 불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림을 그렸는데 양을 그려달랬는데 어떤 양을 그려요? 병들고 늙고 혹은 뭐예요? 병들고 늙고 어떤 거였습니까? 예. 병들고 늙고 뿔나고 그 어린 왕자가 원하는 양은 뭐예요? 뿔나고 여러분들 뿔나 있죠? 병들거나 늙은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상자 속에서 잠들어 있는 것 평안한 그러한 양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자기는 귀찮아서 그려줬지만 그래서 드디어 어린 왕자가 조금 만족한 그림 자기의 어린 시절에도 만족한 그림을 그리다가 제일 마지막에 무슨 그림을 그립니까? 예, 삶의 사막입니다. 사람 사는 곳에서 수천 수마일 떨어진 곳 생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물은 일주일도 안 돼 마실 것밖에 없는 죽은 그곳에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나타났던 어린 왕자가 그 자리에서 사라져가지고 뭐가 돼요? 빛이 됩니다. 빛이 됐다는 말이 너무 추상적이니까 보이는 그림으로 뭐라 그럽니까? 별이 됐습니다. 그래서 별이 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끝나요? 이야기가 이것이 내 생애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훌륭한 그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지나면서 이 어린 왕자 같은 사람을 만난다면 뭐라 해야 돼? 부탁합니다. 제발 부탁하는데 나한테 편지 좀 써주세요. 여러분들 편지 어린 왕자한테 편지를 써주세요. 내가 어린 왕자를 만났다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린 왕자가 우리들한테 뭐예요? 선물을 나누고 가죠. 무슨 선물이에요? 우는 선물이에요? 웃는 선물이에요?
예, 웃고 있는 선물. 삶을 울면서 지내지 말고 까르르 웃는. 그래서 별을 볼 적마다 내가 아무리 슬프고 불이 나고 늙어서 병들어 가는지라도 별만 보면 뭐예요? 나는 웃게 되고 샘물이 있게 되고 이런 것을 하게 되는 선물을 주고 갑니다.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완전히 어떻게 된 거예요? 치유된 겁니다. 가장 만나고 싶은 아름다운 사람을 만났고 내가 생각하는 가장 훌륭한 작품을 그렸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생테쥐페리의 작품이 어린 왕자라고 생각하는데 어린 왕자가 아니라 그림입니다. 그래서 내 거 아니죠? 네, 괜찮아요. 그래서 어린 왕자를 만나는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이 생테쥐페리는 이제는 자기가 죽어도 좋아라는 말 함부로 안 썼는데 이제는 죽어도 좋으니까 미국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겠어요? 아니죠. 아직도 전쟁이 있으니까 그때 고공비행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고공비행기를 타서 고공에 있으면 결코 적의 이걸 막을 수가 없는데 자기 고향 가까이 갔는데 고향이 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르노블 그쪽 남쪽인데 주로 그쪽을 이러고 내려갔다가 저는 공격을 당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행방불명이라서 아직도 흔적은 찾을 수가 없지만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은 생테쥐페리가 자살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자살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린 왕자를 만났기 때문에. 어린 왕자가 제일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작품이고 물론 시타델이라고 성체라는 소를 쓰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으로 어린 왕자를 만난 것을 자기가 만난 어린 왕자가 여러 가지 어린 시절을 만났고 성찰하면서 자기의 어린 시절을 만났고 자기가 젊은 시절 허공을 여러분이 볼 적엔 비행기를 탄 거지만 뭐예요? 땅에 뿌리를 못 박고 허공을 헤맨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은 다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자기도 나중에 생각하면 뭐예요? 자기도 혼자 지냈잖아요. 바로 내가 가장 자기의 잘못도 깨닫고 그 다음에 내 내면의 아이를 만났다가 결국 드디어 내 생명을 위해서 자기가 먼저 몸을 바쳐 죽은 어린 왕자를 만납니다. 어린 왕자. 그래서 여러분의 어린이는 세 가지를 알아야 돼서 그래서 드디어 같이 친구가 되는 자녀니까 다 형제 자매게 되죠. 여러분들 여기서 형제 자매라는 저도 형제 자매라는 말이 아직은 잘 몸에 이게 귀 안 드는데 하와이에 가서 제자 훈련을 받는데 다들 자매 형제들이에요. 근데 다들 젊은이들이 있을 때 저희만 나이 든 사람이었거든요. 이렇게 젊은 애들이 제 이름을 부르면서 자매님 그래요. 이렇게 도무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 형제 자매라는 뜻으로 많은 곳에서 특히 캐톨릭에서는 자매 그래서 만나면 누구나 형제님 자매님 안녕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같이 지내는 사람들도 형제 자매라는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생테쥐페리가 어린 왕자를 가면서 자기의 어렸을 때의 상처도 치유받고 가장 하고 싶었던 그림도 완성하고 그리고 자기만 완성하면 안 되잖아요. 뭐 하는 겁니까? 예, 선물을 주고 가는 것이죠. 선물은 각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학생 가르칠 때 여러분들 어린 왕자가 주고 간 선물 나중에 뭔지 나한테 보여주세요. 근데 지금 보여줄 수 없으면 10년 후에도 나 어린 왕자가 준 선물 뭔지 알았어요 하고 저한테 편지해 주세요. 이제 말은 그래요. 10년 후에 제가 살아있을지 어쩐지 모르지만 이러면서 어쨌든 간에 어린 왕자는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자기 얘기를 해주고 자기 얘기를 해주면서 자기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험기죠. 다른 여태껏 쓴 소설은 다 체험기였는데 어린 왕자는 우화로서 쓰면서 선물을 주고 갔습니다. 별이라는 선물을 주고 갔고 그리고 그 별을 바라볼 적마다 뭐예요? 제일 마지막에 웃고 있는 자기를 보라고 까르르 웃어줍니다. 그래서 내가 막 슬프다가도 별만 보면은 어린 왕자가 생각나고 그리고 그 어려운 사막에서도 웃을 줄 아는 그래서 웃을 줄 아는 별을 만나는 선물을 주고 갑니다. 이것이 이제 어린 왕자의
줄거리 간단히 하면은 어렸을 때 화가로서의 꿈을 상처를 입었다가 화가로서의 꿈을 이루고 드디어 어린 왕자를 닮아가는 거죠. 이제 처음에는 어린 왕자를 만난다. 어린 왕자를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똑같이 공중으로 올라갔다가 사라져버린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린 왕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 해야 할 거를 제가 먼저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또 이걸 읽을 때 하고 금방 읽지 또 몰라요. 근데 제일 모르는 제가 어떤 때는 여러분한테는 이런 말 할 수가 없지만 목사님들한테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어느 날은 너무 화가 나서 목사님들 교육자님들 막 그랬어요. 왜요? 그러니까 도둑놈은요. 도둑놈은 어느 집에 그 보석을 훔치려 들어가면은 보석이 막 보인대요. 나도 어디 내 보석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장롱에 있는지 내 어느 가방에 있는지 물론 보석이 빛을 팍 내서 보석을 훔친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에 그 도둑이 들어갈 적에는 자기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데 도둑이 들어가면은 보석이 보인다는데 진리를 일생 동안 탐구했으면은 여기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말을 안 하죠. 진리가 보입니다고 여러분이 먼저 말씀해 줘야 되지 않나요? 그랬다가 그다음부터는 다 잘못했습니다. 얘기를 안 하는데 똑같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탐구를 했다면은 도둑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생 동안 그렇게 했으면 보이지 않는 그 보석 얼마나 도둑들 들어와서 잘 훔쳐갑니까? 또 그 사기꾼한테 사기 당해 보세요. 정말 아주 기차게 사기를 칩니다. 안 당할 것 같아도.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야단을 내가 그 사람 나쁜 사람이다 그러면서도 그 손씨는 합니다. 내가 일생 동안 내가 추구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했을 적에 내가 정말 보면 적어도 제가 이제 어린 왕자를 여러분이라는 게 벌써 만났으니까 제가 교육자들하고는 3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3년 했으면은 진리가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한테는 다른 사람한테는 안 보여도 그런데 그러다 무슨 미안해서 그래요. 그러나 아직 세계 사람들도 전 세계 사람들도 모르고 있어요. 세계 지배리가 돌아간 지 100몇 년이 졌고 페루가 300년이 되었는데도 300년이 지났어도 300년 동안 내내 페루가 내 작품에서는 진리가 보여야 합니다. 진리가 보여야 합니다. 안델센도 내 작품에서는 어른의 죽어가는 아이가 보여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랬는데도 아직도 보인다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고 유아문학, 어린이 문학으로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가 3년 공부했는데 모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래요. 선생님은 어떻게 아직 진리를 모르면서 함부로 진리를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어떻게 해서 진리가 보이는지 모르는데 저는 책을 읽고 우리 손자한테 들려줍니다. 그래서 더 들려주고 너 여기에서 성경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할지 말해봐. 그럼 내가 금방 얘기합니다. 그만큼 어린이들은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과 조금 다른 경험을 했다면은 저는 배를 타고 피난을 올 적에 죽어가기 때문에 저를 버리고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버리고 가려고 했을 적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죽으려면 빨리 죽어라. 왜냐면 배를 타려면 조그만 배를 타고 큰 배를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서 죽으면 땅에라도 묻어두지 가다가 바다에 배에서 죽으면 바닷물에 던질 수가 없다.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듣는데 마음이 평안해지다. 그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염려 말고 그냥 가. 그랬더니 왜? 난 눈 꼭 감고 있으면 하나도 무섭지 않으니까 나 버리고 그냥 가.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우리 어머니가 너무너무 서러워서 가다가 죽더래 데리고 타야겠다 하고 탔는데 큰 배에 올라탄 지 얼마 있다가 숨이 끊어졌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저 때문에 옛날에 페니실린, 나이신이 굉장히 비쌌는데 그 약을 잔뜩 가지고 탔었어요. 그러니까 주사 놓는 것만 배우고 탄 거죠. 결코 의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딸을 살려야겠는데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피난은 내려가야 되니까 집이 그냥 있는 재산 다 팔아서 페니실린 마이신인지 모르겠어요. 하고 주사바늘만 잔뜩 그 배를 탔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픕니까? 배 타려고 해서 배 타고 내려간 내내 나를 살리려고 준비했던 마이신 페니실린을 전부 배에 탔던 사람들한테 놔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피난 나고 오면서 또 우리 동생이 그 영도다리를 한번 그래서 부산에 가서 부산에 지금 우리가 살던 데가 있습니다. 거기 그 소방서원 영도다리 옆에 소방서가 있는데 소방서원들이 살던 데서 살았거든요. 우리 막내 동생, 남동생이 아버지를 따라 나가다 영도다리에서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애가 잊어버렸는데 우리 어머니가 4세기 돼서 딸만 낳다가 난 아들인데 없어졌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3살이나 2살밖에 안 됐을 다 5살이니까 그냥 매를 타는데 저를 이렇게 서 있는데 내 동생이 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동생 저기 오네. 엄마 동생 와. 그랬더니 진짜 한참 만에 어떤 아줌마가 동생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양쪽에다 사과를 들고 오는 거에서 너는 어떻게 보이는데 저 멀리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오는 것 같았어. 아마 그래서 내가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실제 눈이나 귀로 듣지 않고 듣는 거가 있었나 보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동화를 강의할 수 있는 것은 동화는 진리 자체가 아닙니다. 왜요? 진리가 저기에 있다 하고 가르치는 나침반입니다. 그리고 동화는 밥이 아니에요. 성경이 밥이라면 동화는 전시후식에 맛있는 겁니다. 동화를 읽으면서 일단은 맛있어야 돼요. 재미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린이 문학, 유아 문학으로 가르치면 저도 굉장히 행복할 거예요. 같이 놀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나 분명히 이 문학에서 처음으로 과를 만들었고 그래서 진리가 숨어있다는데 저라도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연구소 만들었지, 동아미디어 창작학과 대학원에 만들었지. 아무도 연구를 안 하는 거예요. 다들 그저 봄만 되면 작가가 되고 싶어서 신춘문예 쓰느라고들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는 창작문학과가 아니라 일반 대학원입니다. 연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연구를 안 해서 연구 안 한다고 모를 수도 없고 저는 곧 은퇴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냥 제가 못 모르고 학과를 만들었고 대학원에 못 모르고 연구소를 만들었는데 제가 하려고 연구를 한 게 아니라 우연히 자꾸 저를 연구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언어학을 가르치면 얼마나 더 재미가 없겠어요. 그러니까 동화를 가르치면서도 같이 연구하면서 그 다음에 이 연구가 재미있는 것은 저는 재미가 있어서 진리를 찾는 거니까 뭐 도둑이 아마 돈 훔치고 보석 훔치는 재미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연구는 막 지식을 막 배우려고 하는 연구인데 동화는 뭐예요? 진리라는 보물을 찾으라는 연구거든요. 보물찾기 하라는 거니까 내가 읽다가 어느 순간에 그렇구나. 이게 보물이구나. 혹은 오늘도 있지만 성찰이라는 게 결국 자기 내면을 듣고 보는 건데 내면을 듣고 내려가고 가장 깊숙한 곳에는 어린 시절이 있고 어린 시절보다 더 끝 속에는 절망이 있고 절망의 그 끝에 가야 만날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창조주의인데 절망의 끝이 안 갔어도 행복한 거고 절망의 끝으로 갔다면 더 행복한 거고 왜냐하면 많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남이 만나지 않는 행복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불행을 만나도 하나도 불행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니까 그리고 그런 것을 저보다 먼저 이미 캐톨릭 국가였던 유럽 사람들이 이렇게 글을 전부 썼잖아요. 그래서 베르도 썼고 생테쥐베리도 썼고 물론 난예 연대기를 쓴 사람도 썼고 이제는 그렇게 쓰지를 않습니다. 지금은 다 아예 그냥 캐톨릭도 전부 성당도 유럽도 팔려서 술집으로 변하고 이러는 시절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19세기, 20세기 1차 전쟁, 2차 전쟁 시절로 지금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때 똑같죠. 종교 너희들 그 기독교 믿으면 추방당하고 루이 14세 시절에 그때 쓴 것이니까 아마 그래서 지금도 그 인문학에서 종교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전 종교 얘기를 안 합니다. 진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작가가 얘기하니까 작가 연구를 해야 되니까 작가 연구에서 작가가 하는 걸 얘기해야지 어떻게
그 유아문화대에서 가르치는 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성인이고 나한테서 그래도 배우려고 오는 여러분도 성인인데 그러면서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저는 여러분들이 어린 왕자를 다 읽었다고 얘기했는데 어린 왕자 안 읽으신 분들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안 읽어보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중간에만 다 안 읽었어요. 다는 안 그림 읽었어요. 안 읽은 상태에서 저희도 대학에서 이걸 다루지 않기 때문에 1학년 때 교양으로만 다뤘지. 근데 한 번 들었는데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계속 어린 왕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왕자가 왜 자꾸 생각이 나지? 왜냐면 제일 처음에 그 프랑스 갔을 때 그르노블을 갔었어요. 그르노블 가면 어딜 그 데리고 가느냐면은 에기유 미디 몽블랑이 보이는 3,800 에기유 미디 알프스산을 지나서 에기유 미디를 데리고 올라가는데 그때 막 대학도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알프스산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데 그 알프스산의 우리 그때가 에델바이스라는 노래가 막 유행할 때였어요. 에델바이스 하얀 것들을 아주 가난한 사나이들이 에델바이스 앵프랑 그러는 거예요. 1프랑이니까 사라고. 그러면서 꽃을 팔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곳인데 아주 말하자면 못 사는 사는 아이들이 그거 파는 거죠. 그래서 앵펑하고서 이제 다음에는 애기 미디가 놓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는 그걸 타고 올라가야 돼요. 근데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도 하늘이 푸르니까 그때 어린 왕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는 꽃이 하나뿐인 줄 알았는데 막 엎드려 울잖아요. 나는 이 세상에서 어렸을 때 자랄 때 초등학교 어떤 선생님이 어딜 가든지 푸른 하늘 맑은 강을 잊지 말아라. 우리나라 하늘이 제일 높고 우리나라 하늘이 제일 맑은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프랑스의 하늘은 더 높고 더 푸른 거예요. 그리고 산에 그냥 예쁜 에델바이스들이 쫙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풍경을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눈물이 근데 왠지 모르는데 그래서 어린 왕자가 엎드려서 울던. 근데 저도 어린 왕자를 그렇게 깊이 있지는 않았다니까요. 그리고서는 이제 이걸 타고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탄 어떤 엄마가 어린아이를 이렇게 타고 갔는데 내가 오늘은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지? 이래도 되나? 하면서 엄마 그러더라고요. 여름이었어요. 그때 6월인데 저 바깥에 보이는 하얀 거는 눈 내리는 눈이라 내주세요. 내주세요. 그다음에 내 안에 있는 것은 하얀 이빨 그리고 하얀 마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5, 6살 때 나이였어요. 그때가 1970년이었습니다. 그게 너무나도 부러운 거예요. 우리는 외국에 갈 수가 없었잖아요. 우리가 외국 그때 갈 때 100불 이상을 못 갖고 가겠어요. 100불을 갖고 비행기를 타고 일본을 둘러서 이제 하는데 어떤 나는 100불도 없어서 50불밖에 못 가져왔다는 아이가 있으면 어떤 애는 나는 멀리 300불 가져왔는데 어떡하냐 걸리면은 또 어디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순수할 텐데 100불인데 우리가 공부를 하러 떠나는데 적어도 녹음기는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때 녹음기가 없었던 시절이니까 카메라는 있어야 되잖아요. 녹음기 가장 싼 게 4, 50불 카메라 가장 싼 것도 2, 30불이었어요. 하여튼 하나는 사가야 되니까. 그럼 100불 가지고 갔는데 이미 일본 공항에서 50불 이상은 쓴 거예요. 30불 가지고 플러스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물론 정부가 전부 돈을 준다고는 약속받고 가는 거지만 그리고서도 내려가지고는 내렸기 때문에 주말이면은 프랑스 아이들은 다 여행을 떠나요. 이렇게 2가지를 합니다. 파티 댄스 파티를 하거나 근데 우리는 댄스라는 걸 쳐보지를 않고 갔잖아요. 어느 날 경험삼아 들어갔더니 동양 아이가 희한한 아이가 와서 앉아있으니까 춤들이 추고 싶은가 봐요. 근데 춤을 출 줄 알아야지 그랬더니 원래는 춤추자고 오는데 거절하면 그것도 얘기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탔는데 그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여행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때 외국에 달러가 없었대요. 가까운 일본도 가까운 뭐예요. 그저 못 갔는데 얘네들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를 따라가지고 이렇게 자기 나라를 보면서 벌써 시인이 돼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는 시심이 없는데 그게도 너무나도 부러운 거예요.
저 올라가서 제일 꼭대기 올라가면 이렇게 커피를 하나 끓여주는 또 사람이 있어요. 그 커피 맛다고 그때 내가 요 다음에 만약에 죽는다면은 여기 올라와서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그 애기들이 올라갔는데 몽블랑이 바로 앞에 보여요. 아마 애기유디미디가 제가 생각에 3,834이라고 기억하는데 3,842m였고 몽블랑이 4,500m쯤 되는 건데 그 애기유디미디라는 데서 보면은 이렇게 더 낮아 보여요. 둥그렇게 더 높은 곳인데 둥그러 보인다. 그런데 누가 사실은 높을수록 그렇게 둥글게 보이는 거라고 사람도 높을수록 둥그러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렇게 어린 왕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어린 왕자가 내가 왜 어린 왕자가 생각이 나지? 그래가지고 했었지. 저도 그냥 한 번씩은 누구나 읽어봅니다. 근데 그냥 읽고 말죠. 근데 저는 동화를 해야 되고 이게 동화라니까 동화를 하는데 그러니까 동화를 가르치니까 빼로만 가르치니까 다들이 빼로 말고 안데센을 한번 가르쳐주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빼로보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럼 어린 왕자를 해보자 하니까 어린 왕자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린 왕자 이번에 여기서 3번째 하는 건데 또 다릅니다. 상대가 한 번은 중학생이고 한 번은 그 신학자들이고 한 번은 여러분 이렇게 하는 말은 좀 달라요. 근데 제가 가장 지속하게 했던 말이 그 신학자들 앞에서 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절대 다시는 그런 말 안 합니다. 도둑놈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래는 수업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보통 목적이면은 그 어펙티브 도메인하고 코니티브 지식적인 도메인을 해줘요. 근데 여러분한테 사실 어린 왕자에서는 인지적인 목표는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나름대로 어린 왕자 요약하면 되고 어린이하고 아이 아까 가르쳐줬죠. 다른 거.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받고 싶은 선물 뭐예요? 어린 왕자가 나타나서 선물을 준다면은 뭐 받고 싶으세요?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한테는 초등부모는 전부 옆에 하나씩을 줘요. 연필 뭐 하나 써서 내게. 그리고 이제 평가도 써서 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의적인 목표는 이제 만남이라는 거. 그러니까 모든 거는 그 체험을 쓰는 건데 체험이 결국 뭐예요? 내가 만난 거죠. 사람과의 만남, 동물과의 만남, 제일 마지막이 나의 창조주와의 만남입니다. 거기까지 갈 수가 있으면 좋고 만나지 못했으면 또 다른 자기 나름대로의 만남이 있잖아요. 종교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그 좋다 나쁘다라는 말은 못해요. 그 사람 나름대로의 만남이니까. 다만 우리가 그 세상을 살면서 하는 건 수없이 많은 층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려가지 않은 거라고 얘기한다고 나와 다른 얘기를 한다고 아주 우습게 보지도 말고 내가 알고 있는 걸 모른다고 그 사람은 거기까지밖에 안 와도 살 만큼 행복한 삶을 산 것이고 더 깊이 내려간 사람은 더 깊이 고통을 맛본 사람이고 그것일 뿐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우리 앞으로 이제 동화를 읽게 되면 원시림에서 작가가 살던 세상, 또 사막에서 이제 죽음을 위협해서 죽음과의 만남을 한 경험이 있고 내면 아이를 만났고 세상 어른과 만났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도 만났고 친구도 가장 훌륭한 친구도 만났고 그래서 구원자와의 만남 다시 또 어린 왕자 만남이 있고 구원자의 만남이 있었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자기 자신과의 만남이 있고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제 그냥 여지껏은 세상 살았지만은 구원자와의 나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쳤으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이것은 이제 다시 찾는 삶이죠. 근데 보통은 되게 70이 넘어서들 이걸 찾는데 이 생떼쥐베리만 일찍 죽으려고 그랬는지 일찍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가야 할 길을 이것들 한번 생각하면은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떼쥐베리 일부러 아까 처음에는 헌사가 나옵니다. 나는 이 책을 어린이한테 바치지 않고 어른한테 바친다. 그래서 그게 바로 레옹 베리트레에게서 이 어른과 이 이야기였죠. 프랑스에 살고 있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인데 이게 동화라는 것은 위로를 받아야 할 어른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어 대백과사전에 보면은 순수 제가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어린이 대백과사전을 하나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동화 표준 국어 대사전을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린이를 위하여 동심을 바탕으로 지은 이야기.
어린이를 위하여 동심을 바탕으로 지은 이야기다. 동심을 바탕은 맞아요. 근데 어린이를 위해서 지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어린이를 위해서 해야 되죠. 어른을 위해서 만들었다가 어른이 아이들한테 들려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아이들한테는 아이들 보고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린이를 5살짜리 만났으면 5살에 맞게, 10살짜리를 만났으면 10살에 맞게, 혹은 20살 청년을 만났으면 20살 맞게 어른이 소화하고 나서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읽는 사람은 단 누구예요? 어른입니다. 그러니까 어른을 위하라는 동화라는 말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어요. 동화 자체가 어른들의 이야기를 어른을 위해서 다시 다듬은 것이기 때문에 어릴 때 어른을 위하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다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른들이 있던 얘기를 조금 듣기 민망한 거 전부 잘라내고 문학적인 표현도 물론 썼겠죠. 그 다음에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진리를 가미해서 쓴 것이 동화입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냥 문학도 어려운데 또 그냥 사실도 아닌데 우화로 비유를 다 알아야 되고 A는 A라고 얘기하면 척하고 B를 알아야 되는데 보통 단순해서 A 그러면 A인 줄 알지 B를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게다가 그 페어리테일 보이지 않는 천사 요정들을 볼 줄 알아야 되니까 그러나 이제 되게 정말 어린아이는 보고 하면 나이 들면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잘 알아듣는 사람들이 어른과 아이들이고 중간들은 또 중간 나름대로 알아듣어서 저 옆에 있는 거가 네오베르트입니다. 그래서 왜 그때 헌사를 왜 써야 됐냐면은 여러분 나중에 하지만 페로의 동화가 헌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동화 그러면은 헌사를 써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헌사를 쓰려니까 어른한테 써야 되는데 누구한테 써야 될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승인 레옹베르트에게 쓴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어린 시절에 어린 소년이었던 레옹베르트에게 씁니다. 그래서 헌사 쓴 거는 동화가 워낙에 헌사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답을 다 줘요. 그 다음에 내 답인데 여러분이 다른 답을 갖고 있으면 다른 답이라고 말해도 좋아요. 그리고 어린이라는 선에서 그러니까 어린이한테 사실 용서 구할 어린이를 위해서 그 책을 써달라고 했는데 어린이를 위해서만 쓸 수가 없잖아요. 동화가 어린이를 위한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어린이한테 용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이라는 말이 사실 저도 참 어른이라는 말을 많이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리라고 합니다. 얼이 있는 사람을 어른이라고. 그 다음에 정말로 여기서 나오는 어른이라는 말은 뭐라나 big person, 이런 ground person이라고 나와요. 아주 굉장한 어른, 제가 어르신이라고 말했는데 어리 거의 신의 경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른이 됐다면 이미 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르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굉장히 오묘한데 제가 미안하게도 국어학자가 아닌데 제가 거듭 얘기했죠. 우리나라하고 유태인만 밤낮이라는 하루를 밤낮으로 얘기한다고. 어느 나라나 데이 앤 나잇이지 주야 한자도 주였는데 우리나라만 하루를 밤낮이라는 그러고 성경에만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더라 얘기해서 제가 막 찾아봤어요. 그래서 보면 한자도 주야고 불어나 영어권도 다 데이 앤 나잇이에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그게 하루인데 유별나게 성경하고 우리나라 사람만 하루를 밤낮이라 그러지 낮밤이라 그러지를 않아요. 그래서 뭔가 참 닮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단어도 그래서 그런 말을 하죠. 한자도 어떤 사람들이 우리나라 또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자도 우리 조선민족에 우리가 발명한 것이다. 왜냐면 왜 그러냐니 그 한자가 예를 들어서 그 돼지가 집이라는 건데 돼지를 집에서 키우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랍니다. 그렇게 그런 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긴 해요. 그리고 그 조개 제 이름이 정자라든지 조개 근데 조개는 굳이 집안에서 이렇게 제사 올리고 그다음에 가장 훌륭한 건 이런 그 모든 전에 오는 얘기에는 이렇게 성을 쌓고 제사 올리는 거가 많아요. 유별나게 우리나라는 꼭 성을 쌓고 제를 올렸더라고요. 이것이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의 어떤 특별한 성격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전 세계 걸 참 잘 받아들여요. 종교도. 오히려 그 중국 사람보다 더 불교도 더 우리가 더 하고 유교도 더 우리가 더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기독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가장 순수하게 그 기독교를 전도해야 될 나라가 아닌가. 이미 전 세계에서 인구로 얘기하면 뭐 2위지만 인구로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제1위랍니다. 근데 그것밖에 우리나라가 지리적으로 전부 공산주의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분단돼서 있고 또 그 이승만 대통령 나오지 않았으면은 그때 조사할 적에도 군부선도 그랬지만은 그 국민들한테 조사를 했답니다. 너희들은 공산주의 체제를 원하냐, 자유민주주의를 했는데 대반사가 다 공산주의를 원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가끔가다 이런 말을 해요. 민심이 천심이 아닌 것 같다. 이게 종교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민심이 천심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훌륭한 지도자가 있으면 그것이 그 나라를 살린다. 이게 우리나라인 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쭉 나올 때 성경에서도 다 하나님 무상 배신하는데 한 사람의 선교자가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끌고 우리나라도 공산주의가 우리나라처럼 아주 굉장한 국민이었습니다. 세종대왕 국민정음 만들었을 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왕 앞에서 채말리가 똥이라고 했습니다. 향수, 한자는 향수인데 한글 똥을 만들어 놓고 쓰라고 한다고. 이게 왕 앞에서 할 말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희한한 국민입니다. 그러는데 또 훌륭한 임금은 또 그것까지도 화가 나서 채말리를 감옥에 넣었다가 하루 만에 다시 뺍니다. 그 재주가 아까워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보면은 할 말 안 할 말을 막 참 잘해요. 그래도 동방예의지국 그 나라니까 그래도 조금 예의 갖춘 말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돼요. 다른 어떤 걸 떠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동화입니다. 왜냐면 이제 페루동화도 헌사로 시작됐다 해서 페루동화하고 어린 왕자가 얼마나 똑같으냐면 헌사, 옛 이야기 만난 거, 옛 이야기를 쓰면서 내 이야기처럼 씁니다. 보통 다 옛날 얘기 같은데 거기에 페루의 이야기가 있고 그 시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은 또 교훈을 넣습니다. 교훈은 이게 정말 교훈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왜냐면 교훈을 넣어야지만 이게 통과가 되니까 출판이 됩니다. 교훈이 없으면은 이거 허황한 이야기 쓴 거라고 이제 그다음부터 전부 금소리 됐기 때문에 그와 똑같이 어린 왕자도 헌사 쓰고 어린 왕자 만난 거 쓰고 교훈인데 교훈은 아까 좀 부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인트슈베리가 동화라는 어떤 구조에 맞추려고 굉장히 애를 쓴 것 같아요. 70에 쓴 사람의 근데 플라스 사람이니까 페루동화 읽고 잘하지 않았겠어요? 저 상상이다. 누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공주한테 헌사를 합니다. 왜냐면 그러면 결국은 누구한테 헌사냐면 미래의 나라를 이끌 지도자들은 뭐를 알아야 되느냐. 민중들이 사는 방법을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실제로 러시아 같은 데서도 일부러 그런 거, 여러분들 얼마 전에 텔레비에서도 나오던데 귀족들이 빈민가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는 게 유행처럼 돼가지고 굉장히 괴롭혔답니다, 오히려. 그래서 말로는 뭐예요? 민중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알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누가 필요하냐? 나라를 다스릴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이때 이미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라를 다스릴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이 민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알 필요가 없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뭐예요?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알려면은 옛 이야기라는 건 누가 더 필요하냐? 지도자들이 읽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무슨 일 때문에 청와대에 자주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거기 당녀들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럼 제가 농담으로 동화를 하세요. 동화를 읽어야 나라를 잘 드십니다. 그럼 옆에 있던 장관이나 국무총리가 이러고 얘기합니다. 당신 지금 나를 교육시키고 있습니까? 그래서 네.
그 동화를 읽을 줄 알아야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는 줄 압니다. 바로 이 페로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가끔가다 철없이 아무한테나 막 말을 막 해요. 그래서 이제 가끔가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무화과 지내고 있는 거. 그래서 또 이제 여러분들 제가 가지고 있는 프랑스 오늘 들고 오려다가 너무 무거워서 빼고 왔는데 뭐예요? 이렇게 그 어린 왕자를 어른으로도 그려보고 벨로그로 다 그려왔잖아요. 얼마나 어린 왕자를 그리기 위해서 애를 썼는가. 쉽게 쓴 것 같지만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결코 생테쥐베리가 어린 왕자 체험기라고 쉽게 쓴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해 겨울에 써달라는 출판사에 부탁을 못하고 그 다음에 써서 출판을 했죠. 그 얘기는 굉장한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미국에서 이렇게 1년을 노력을 해서 쓴 겁니다. 작가가, 글 잘 쓰는 작가가. 그리고 워낙에 글 자체가 신문기자로부터 배우게 된 레옹 베르트한테 배우게 되네 아주 단순하고 짧은 신문기사.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그 기자라고 그러잖아요. 글 쓴 사람을 뭐라고 기자라고 그럽니다. 기자가 쓸 적에. 그래서 성경의 글이나 동화의 글이나 거의 기자가 쓰듯이 짤막짤막하게 사실을 이렇게 전하는 얘기로 씁니다. 사실 이야기를 쓰는데 다만 우화처럼 쓰죠. 자,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페로 시대 때 역사라는 건 저렇게 뭐예요? 우리가 신교도 물들 때 위근으로 신교도를 믿는다 그러면은 전부 추방당하거나 그래서 루이 14세가 그 신교도를 억압했기 때문에 유럽이 부자가 됐다는 말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때 뭐죠? 중공업 하던 모든 기술자나 지식인들이 전부 영국이나 스위스, 프랑스로 가가지고 전부 쉽게 중공업, 영국에 전부 알게 되면 거기. 그래서 그 프랑스의 모든 지식인과 정치를 가진 사람이. 그래서 그 위그노를 나타내는 그림이 저 밑에 이게 모르라는데 너희들이 암만 우리를 핍박해보라. 내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때리는 너희들의 장기가 무너질다 할 것이다. 그렇게 열심히 했고 감옥에 끌려갈 적에 수갑을 채우면은 이것이 주님을 만나는 팔찌, 결혼 팔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때 굉장했죠. 요즘 그런 신자들 만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마 정말로 내가 교회에 있다면은 다시 이때 미근호를 배워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순수했습니다. 어딜 가나 사막에 가도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예배 볼 수 있는 거 들고 다녀서 예배 보고 또 숨고 이러면서 지냈습니다. 이게 굉장했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래서 페로가 쓴 페로가 이야기를 쓰면 제일 처음에 유모가 아이들한테 들려주는 얘기 있었죠. 이게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여러 번째 얘기하는데 17세기의 여자가 스토리텔러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귀족들 앞에 놓고 이야기를 들려줄 수도 없었고 그러니까 18세기, 19세기의 민속학자들이 뭐만 야단쳤냐 하면은 있을 수도 없는 그림을 왜 가짜 그림을 그렸냐 그런데 바로 이것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는 미그노들이 들려주는 진리 이야기입니다. 지금 앞에는 허황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진리가 숨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를 스며시 비춰준 이야기예요. 근데 그냥 있을 수도 없는 그림 그렸다고 야단만 했죠. 그래서 어미거위 이야기. 어미거위가 뭐예요? 배뚱뚱한 사람이 막 그 집안에 황금 거위 낳는 사람 이런 유모들 이야기. 그래서 그다음에 자 이제 생테쥐베리가 처음에 어렸을 적에 체험 매사에서 이 왼쪽과 같은 그림을 보고는 뭐예요? 왕이 야수를 잡아먹는 그림을 보고 놀래가지고 자기도 이런 그림을 그렸다는 것이죠. 자 그때가 이때가 어때요? 6년 전이죠. 자 전쟁이 일어나면은 동물들 세계보다 인간 세계가 더 인간스럽겠습니까? 누가 더 동물스럽겠어요? 사람이 사람이 아니죠. 예, 여러분들 우리는 전쟁을 안 겪고 살고 있는 유일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겪었지만 어릴 때 겪었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건 없어요. 그 부산 시절에 막 요만한 거에다가 물 풀어 다니고 그랬어도 그게 불행인지도 몰랐고 그 다음에 그때 다 가난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 이북에서 넘어온 아이들이 저보고 물어봐요. 선생님 왜? 했더니 선생님 시절에는 북에서 넘어왔다고
이렇게 차별되지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 몰랐다. 근데 이런 말은 있었다. 38 따라지라는 말은 들었다. 그래서 38 따라지가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화투를 좋아해서 저도 어렸을 때 화투 굉장히 하고 자랐습니다. 시골에서 자라면은 화투 하며 자라요. 요만한 거, 섰다도 할 줄 알고. 그때 나이론 600인가? 나이론 뽕인가? 600, 나이론 뽕. 이런 걸 하고 자는데 38, 3하고 8은 1이잖아요. 따라지지. 아무것도 없는 거죠. 38에서 넘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란 뜻이요. 예, 이제 화투를 할 줄 알아야지 38 따라지가 뭔지 알고. 근데 애들이 화투를 모르니까 그래서 지가 화투했다고 그러면은 막 재밌어요. 그래서 너희들 모르냐? 이게 직구땡. 네, 도리 직구땡 모르냐라 모른다. 저도 좀 잊어버리긴 했어요. 콩 놓고서는 이기면은 이렇게 서로 뭐 돈 이런 놓고 하면은 굉장한 판이고요. 보통은 이제 사탕이나 이렇게 놓고 했죠. 그래서 제법 제가 그래서 그래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는 시골서 자라라 그래요. 서울서만 자라지 말고. 그래서 저는 미역 감던 추억도 있고 뭐 시골 학교에서 집에 가는 동안 아이들이 돌 던져서 맞아도 보고 뭐 옆에 무덤 있으면 귀신 나온다는 얘기도 듣고 같이들 걸어가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 그림을 그린 거죠. 뱀이 코끼리를 산 걸 그랬는데 아무도 저걸 뱀이라고 이해를 못해서 다시 속이 보이는 걸 했더니 어른들이 야 그런 그림 그리지 말아라. 자 근데 코끼리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코끼리는 뭐예요? 책임을 지는 동물입니다. 여러분들 코끼리 이렇게 지나가는 건 코끼리가 다 그 새끼를 여기다 이렇게 하고 짐을 지고 가는 거가 코끼리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할 거 뭐죠? 코끼리 짐을 지고 가는 사람. 근데 우리 집에서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아버지면 아버지, 어머니, 나라로는 대통령, 세계로는 지도자 이런 사람이 사악한 것에 잡혀 있어요. 잡혀 있는데도 잡혀 있는지도 모르고 이게 뭐야 이러고 있어요. 우리나라 만약에 공산주의에 넘어간다. 뭐야 그러면서 넘어가면 다 그냥 여러분들은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지만 요즘은 공산주의보다 더 무서운 거 다른 걸 더 무섭다 그러는데 이북에서 공부하면 옆에서 내가 이 말 하면 내일쯤 나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북에서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오죽하면은 여러분들 아무리 무서워도 내 집 모든 거 다 버리고 오지는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가족 내가 떠나면은 이북에서 넘을 때 내가 갖고 있던 거 다 버리고 내 가족 다 죽을 수도 있는데도 넘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무섭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도 내가 다 버리고 도망가지는 않잖아요. 도망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만큼 무섭다는 거를 그래서 이미 70년이 지나고 났더니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겪은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세대인 것 같아요. 겪은. 그래서 이제 어린 왕자가 나타나서 어린 왕자가 어떤 사람인가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을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 왕자가 누군가를 알아가면서 결국 어린 왕자가 이건 자기 자신의 어린 시절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자기 자신의 어린 시절입니다. 그랬더니 요만한 내가 살던 데가 제가 여기 나중에 말하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굉장히 큰 사람인 줄 알지만은 아주 작은 사람에 불과하다고 이 세계의 모든 사람을 다 모아서 작은 섬에다 놓으면 그것밖에 안 찬다고. 근데도 사람들은 자기가 굉장히 큰 사람인 줄 아는데 자 어린 왕자도 내가 살던 곳 어렸을 때 생각해봐요. 넓은 것 같지만 사실 작은 곳이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학교에서 제가 하산운동이었고 처음에는 뭐 하산운동까지 걸어가는 거 굉장히 먼 데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가서 보니까 너무 짧은 거예요. 근데 왜 초등학교 때는 여기 걸어가는 게 멀어 보였나 하는 걸 봤는데 굉장히 작은 집에 살고 있었는데 혼자 살고 있었죠. 나밖에 모르는 삶이라는 겁니다. 부모가 없었겠어요. 자 그러는데 어느 날 사랑이 싹튼 거죠. 그래서 이제 혼자서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떠난 그 장미하고 사랑 아직 어린 시절이라 사랑이 무엇인지 몰라서 이제 헤어지고 다 정리하고 떠나는데 이 철새를 타고 날아왔을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유럽 사람들은 너 어디서 태어났니? 그러면은 무슨 새더라? 새 이름이 철새가 철새 타고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황새. 백조 하여튼 새입니다. 새가 데리고 나왔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라 그래요?
굴다리에서 데리고 왔다 그래요. 근데 이게 참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데 아이들이 나중에 고민합니다. 나 정말 굴다리에서 들여왔나. 또 자라다 보면은 자기만 또 이상하게 생긴 것처럼 보일 때도 있잖아요. 엄마 아빠는 이런데. 근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한테는 얘기해 드리자는데 내가 태어난 것은 하늘을 나는 만큼 기뻤던 순간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조금 그러하긴 한데 함부로 부모와 아버지와 어머니가 너무나도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기쁨이 하늘을 나는 것 같았다. 그래서 네가 태어난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기는 그래서 유럽에서 제가 이거 듣고 참 놀랐는데 나는 정말 기쁨의 아이로 태어났구나. 근데 우리는 뭐예요? 굴다리에서 주워온 아이가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 저기 가면 나와요. 저기 영동이 저기 뭐죠? 안동, 영동 가봤었는데 거기 다리 밑에서 거기 여기다 시간 가는데 오늘은 다른 말 자꾸 여기 와서 거기에 서당이 있어요. 영동인가 서당이 있으면은 서당에서들 공부들 하잖아요. 거기 서당 하나만 커다랗게 있더라고요. 그 다리 진짜 가봤어요. 그러면은 이 서당 사람들이 주말에 잠깐 나가서 그렇게 아이를 만든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양심은 있으니까 이 아이 어떡하냐라면 그 다리 밑에다가 갖다 놔라 그랬대요. 미나딸이라고 그랬는데 충청도. 예? 충청도 미나딸이 밑에 주워왔다는 예. 미나딸이? 네. 미나리가 나는 다리 미나딸이. 그래서 다리가 진짜 가서 보니까 서당 있고 그 밑에 다리가 있더라고요. 물론 말은 거기서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뭐예요? 공부하는 새님들이 공부를 안 하고 애기만 만들어가지고 다리에다가 딱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막 사막에 불시착했잖아요. 불시착했는데 어린 왕자가 나타나서 그림을 그려달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병 들고 풀라고 아까 얘기했죠. 늙은 양만 하다가 자꾸 이거 싫어하고 자꾸 거절하니까 화가 나서 상자 그리고 그래 네가 원하는 양 여기 안에 있어 그랬더니 그때서야 어린 왕자가 아이고 지금 잠자고 있네 하면서 막 좋아했다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옛날에는 왕자라는 거가 기사를 말한 게 어린아이들이 자랄 적에 남자의 모델. 요즘 남자들은 내가 자라서의 모델이 뭡니까? 옛날에 우리 때는 다들 자라서 뭐 되겠냐면 대장 아니면 대통령 된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장 대통령은 많겠다는데 여기는 저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기사가 된다는 거가 가장 큰 모델이었죠. 그래서 페로의 아들 중에 하나도 기사가 됐습니다. 기사라는 것은 한 여자를 위해서 일생을 바치면서 귀부인을 위해서 살고 있고 그래서 가장 멋진 남자라는 것은 이런 기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장 멋진 어린 왕자. 머리는 항상 바람에 맞춰놨고 별 입고 칼 차고 장화 신고 그랬는데 이제 집에 이제 자기도 소행성 612호라고 별 파는 것은 어른들은 그냥 옛날에 이렇게 쓰면은 내 이야기를 허답게 듣잖아요. 그래서 나는 B612호에서 왔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뭐죠? 38 한국에서 왔다 그래야지 뭐라 그래야 하는 것 같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가봤자 금방 낭떠러지인데 어렸을 때 살 때는 가봤자 낭떠러지인데 나중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나중에 어린 왕자를 만나고 나니까 바로 그 낭떠러지가 뭐예요? 생물이 있는 곳인 거죠. 죽음이 있는 곳에는 항상 죽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물샘이만 있으니까 우물샘의 도르래 소리까지 들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음의 위험에 있을 때 별을 바라보면 별 속에서 우물의 도르래 소리가 나고 나의 웃는 모습이 보일 것이다. 이렇게 황금빛이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똑같은 장소인데도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죽음의 절벽이 되고 하나는 뭐예요? 샘물이 나오는 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B611호라는 것은 사람들이 본질을 안 보고 겉만 본다는 것이죠. 터키 학자가 발견한 별인데 터키 옷을 입고 나왔더니 알아보지 못하다가 왓집에 유럽 옷으로 입고 나와서 발표를 했더니 이제 알았다고. 어른들은 이렇게 겉모습만 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코끼리 얼마나 작으냐 하면 코끼리 해보는 코끼리가 있으려면 저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전부 그러면서 딱 하나 내가 그림을 하나 크게 먹는데 작은 씨앗이
어렸을 때는 바오바브 나무 씨앗이나 장미나 내가 사랑하는 장미 씨앗이나 바오바브 씨앗이나 똑같은데 그때 그걸 구별 못 해가지고 청소를 못하면은 이렇게 커가지고 나라는 존재 혹은 우리나라 혹은 지구 전체를 없앨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생태주베리가 이 세 개의 바오바브 나무가 뭘 가르쳐주는지 모르겠어요. 이데올로기였는지 자기가 잘못한 사랑이었는지 그 바오바브 나무 세 개. 그래서 자기 모든 것은 내가 교육자처럼 얘기하지 않을 텐데 게을러 가지고 어렸을 때 내가 가꿔야 할 것과 잘라버려야 할 것을 잘못한다면 망해버린다는 것이죠. 터져버려서. 그래서 이 그림만은 크게 그리겠다. 그리고 자기는 43번이나 석양을 하루에 봤다. 외로웠기 때문에. 근데 43번이라는 거가 43살에 책을 내잖아요. 일생 동안 나는 외롭게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너무 외로워서 석양을 바라볼 때 그때 석양 바라보지 말고 나중에 별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침 해 뜨는 거 보고 가는 걸 좋아하는데 그 서양 사람들은 석양 보는 걸 참 좋아해요. 여러분들 새벽 해 뜨는 거 보러 간 적 있어요? 동해로? 얼마나들 열심히 간다요? 밤에 타고 가서 저도 가봤어요. 밤차 타고 가서 버스 타고 가서 새벽에 내려서 작은 이것은 뭐를 작은 밈을 깨우는 거 이건 누굴 깨우는 거 한참 듣고 그때서 했다 그러면 진짜 맑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해가 저렇게 해맑게 떠오르는 줄을 처음 알아서 정말 해라는 것이 해맑구나. 그래서 해가 해맑아서 해구나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왕자가 이제 장미 자기가 처음으로 느낀 사랑을 너무 까다로워서 떠나면서 되게 해주던 그 그림입니다. 제가 빨리 지나가도 이제는 내가 내용을 그냥 후다닥 안 읽었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린 자신의 별을 떠나서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20세기에서 가장 실존적인 이야기다. 어린 왕자가. 왜냐하면은 우주 공간에 내동댕이 쳐지는 것 같이 살지 않고 돕는 사람도 없고 인도해주는 사람도 없이 이별에서 저별로 어린 몸으로 공간 속을 헤매며 그가 만나는 인물들 다 정난한 모습과 독특한 삶의 방식에 적응 못하고 생활하는 젊은 시절의 방황. 젊은 시절에 방황하지 않고 살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린 왕자가 바로 그런 모습. 그 어린 왕자가 자기 별을 떠나서 계속 땅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어디를 갑니까? 그래서 다 이상한 사람만 만나죠. 사실 왕을 다 뭐예요? 중독된 사람들입니다. 왕은 모든 사람이 다 신하예요. 이분적이죠. 자, 허영쟁이는 다 나를 이렇게 조금은 나를 다 잘났다고 해달라 하는 거기다 오고 술정이는 날마다 저는 술정 얘기 들어서 참 재밌었어요. 왜 술을 마셔요? 그러니까 잊기 위해서 마신다. 그러니까 무엇을 잊으려고요? 부끄러운 것을 잊으려고. 뭐가 부끄러워서요? 술 마시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런다. 그러니까 헤어날 수가 없는 거죠. 다들 그래서 자기에서 헤어나죠. 사업가는 그저 앉아서 돈만 셉니다. 그 다음에 그 전두님이 그래도 다른 사람에서 매번 이제 괜찮았는데 이 사람들 일중독이죠. 잠시도 쉴 수가 없는 거죠. 점등이 불을 붙여야 되고 그 다음에 학자도 괜찮은 것 같았는데 학자는 만약에 지리학자 특히 지리학자면 다니면서 봐야 되는데 책으로만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다 이상하다 하는 것인데 이렇게 아직까지는 어린 왕자를 못 만났기 때문에 다 어른들이 이상하지만 나중에 어린 왕자가 이제 내 탓이요로 갑니다. 이 어른 그렇게 생각해요. 제 생각에 이 모든 만났던 어른이 바로 나였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막 남을 비판을 하다가 그게 바로 나였구나 라고 깨달으면 그때 조금 6살에서 7살이 되는 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사막에는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는 것이죠. 뱀이 있는 것입니다. 풍랑, 보통은 바다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산을 얘기하죠. 우리나라는 죽음이 위험이 있는 것이 산, 호랑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유럽은 풍랑, 보통은 풍랑을 얘기하고 여기서는 사막에는 뱀이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간대? 지구라는 곳이 좋다 해서 지구가 간 것이 이제 미국에 간 걸 얘기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미국에 갔더니 사막도 아닌데 참 사람들이 삭막한 거죠. 네, 여러분들 북에서 온 사람들이 내려와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가 다르냐? 정이 없답니다. 우리 어릴 때 참 정이 많았잖아요. 그냥
근데 정말 정들이 없대요. 그래서 다시 북쪽이 그리워진대요. 북은 가난해도 점은 있다는 거예요. 서로를 몰래. 그래서 너무나도 정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 집에 한 번 초대를 했었는데 요즘은 안 오는데 자기네들이 와서 10년을 살았어도 한 번도 어떤 개인 집에서 초대받은 적이 없었대요. 근데 좋은 식당들은 잘 데려간대요. 너 이런 거 못 먹어봤지? 너 그냥 하얀 밥도 이만큼 내놓는데 자기들이래요. 화가 나서 나 우리나라에서도 하얀 밥 이만큼 먹고 살았어.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등이 가렵다고 말을 하는데 사람 등 배만 집어준다고. 자,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이 그림이나 높은 빌딩이나 미국이 저랬었죠. 자, 미국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미국에 가가지고 배우랑 감독들이랑도 만나서 살고 유명작가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굉장히 많은 여자들을 만났겠죠. 잘못해서 바람둥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까지는 모르겠고 많은 유명한 여배우들도 많이 만났지만은 이제 하나밖에 자기가 한 사람한테 길들여진 사람은 없고 드디어 이제 여우를 만납니다. 이게 여우를 만났다는 것은 내가 유대인을 만나고 유대인을 잡는 납치를 그린 것이 아닌가 이건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사과나무 밑에 숨어서 지냅니다. 자, 사과나무가 뭐예요? 태초에 나무가 둘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지혜와 생명나무가 있었죠. 근데 지혜나무의 열매를 따면 안 된다. 너희도 쳤는데 지혜의 뿌리, 나무 뿌리 밑에 사는 거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유태인을 말하는 겁니다. 유태인 가장 지혜로운 친구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책을 그 레온 베르트에게 선물했는데 이거는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레온 베르트를 그렇게 생각했다면 어딘가 책에 나와 있을 텐데 도대체 왜 책에 레온 베르트가 절대 나와 있지 않나 했을 때 혹시 이 여우가 레온 베르트를 말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제 둘이서 그래도 이제 숨어 사니까 만나는데 그래도 떠나야 되죠. 아무리 친한 친구도 떠나야 되죠. 그래서 여기도 떠나는 거죠. 떠나고 그다음에 이제 사막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뭐예요? 그 샘을 찾아서 하지만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죽을 수 없는데 어느 날 갔더니 밑에 뱀이 있는 겁니다. 30초면은 죽일 수 있는 노란 뱀 한 마리가 꼿꼿이 세우고 있어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갔다 이제 와가지고 아저씨가 세대주의가 처음부터 조종사가 된 것이 아니라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기계 고치고 이러는 뭐죠? 그 비행 일하는 사람인데 비행기 고치는 것도 잘했어요. 그래서 그 꽃도 여기가 있는가 밤이면은 별들을 쳐다봐. 내 별은 너무 작아서 어디 있는지 지금 가르쳐 줄 수 없어. 그 별이 더 좋아. 내 별은 아저씨에게는 여러 별들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 그럼 아저씨는 어느 별이든 바라보는 게 즐겁게 될 테니까. 그 별들은 모두 아저씨 친구가 될 거야. 그리고 아저씨에게 내가 선물을 하나 주려고 해. 자, 그 사업하는 사람들은 별들이 돈으로 보이고 뭐 하는 사람은 다 사람을 다 다르게 보이지만 별들을 쳐다보지도 않죠. 어떤 사람은. 그러나 그 자기는 별 선물, 빛이라는 선물을 준다는 것이죠. 어둠을 밝히는 빛인데 그 빛이 그냥 비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래서 막 웃어요. 또 어린 왕자가. 그러니까 얘야 난 그 웃음소리를 듣는 것이 아주 좋아. 근데 그게 바로 내 선물이 될 거야. 물과 같은 선물이야. 무슨 뜻이지? 내 사람들에 따라 별들은 모두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원래는 이거 제가 있지 않는데 오늘은 제가 쉰 소리만이야. 하늘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서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밤에 하늘을 바라볼 때는 그 별 중에 하나에 살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께 밤에 하늘을 보면은 웃고 있는 별을 여러분들한테 선물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자꾸 웃음을 잃어가는데 집에 가서 잘 웃던 사람들이 집에 가서도 오면 저는 무조건 안 됐어요. 무슨 가장 심각한 세상 지금 다 짊어가는 것처럼 심각하게 하고 있어요. 저는 옆에 그럴 때마다 툭툭 때립니다. 뭐 지가 혼자 다 뭐 세상 짐 지고 가 좀 웃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래서 어린 왕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죽는다는 얘기하는 것이죠. 어린 왕자가 그러면서 그래서 끝까지 내가 사랑한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죽어가는 것이죠. 그리고는 잠깐 있다가 또 소용이 쓰러져서 저 별이 노란색이고 이제 드디어 어린 왕자도 전체가 별을 닮아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내가 빛을 닮아가는 삶을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년 후 아직도 나는 다는 깨닫지 못했다는 겸손한 걸 나타냅니다. 7년 후면은 그런데
그러니까 벌써 6해 전에 나는 어린 왕자를 만났는데 어린 왕자를 만났다고 아무한테도 말을 하지 못했지만 지금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슬픔도 얼마가 가셨다. 그래서 근데 슬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자기가 사람들은 괜한 걱정을 하는 거죠. 사실 믿으면 그만인데 그렇게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뭐가 잘못한 것 같고 계속 양을 그려줬는데 뭐예요? 불의를 안 그려준 것 같아서 장미꽃 먹으면 쓸데없는 걱정을 하며 사람들은 산다는 것이죠. 근데 그 쓸데없는 걱정도 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어린이에게는. 그래서 자, 이 그림, 이것이 나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가장 쓸쓸한 풍경이다. 어린 왕자가 땅 위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곳이 바로 이것이다. 이 그림을 똑똑히 보아두었다가 여러분들이 언젠가 아프리카 사막을 여행하게 되면은 이와 똑같은 풍경을 틀림없이 알아볼 수가 있게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것을 지나가게 되거든 제발 걸음을 빨리 하지 말고 바로 별 아래에서 잠시 기다려 보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어린이가 여러분에게 다가오면은 그 어린이가 웃고 있고 금발이고 말을 물어도 대답이 없으면 그 어린이가 누군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내게 친절을 베풀어 주기를, 내가 이렇게 슬퍼하는 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에게가 돌아왔다고 편지를 보내주기를. 어린 왕자는 여러분이 질문을 하면 답을 안 해요. 근데 질문을 하고 한참 있으면은 뭔가 떠오릅니다. 그게 어린 왕자가 여러분한테 주는 대답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서로 하는 말은 작가나 어린 왕자가 끊임없이 우리 소통하며 지내자. 자, 오늘 만난 걸로 끝나지 말고 어린 왕자 만난다고 끝나지 말고 끊임없이 자꾸 대화를 해야지만 그 생각이 이어지는 것이죠. 아니면 또 갑자기 세상 사람이 돼가지고 쓸데없는 일에 걱정을 하게 됩니다. 나 뭐 이거 안 했는데 저거 안 했는데 이런 걱정을 하게 되죠. 자, 책 어린 왕자를 쓴 다음에 생떼주베리가 위험한 정찰 비행사를 다시 잡으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과 나라를 위해서 하는 삶을 살러 간 것이죠. 그래서 그는 크리스마스가 되는 삶을 살라고, 그리고 그가 읽고 느낄 수 있는 별을 우리 모두에게 남기고 흔적 없이 소리 없이 떠났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 안데센은 그 동화의 황제라고 페로는 동화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생떼주베리는 가지고 뭐라고 그러고 싶어요? 네, 동화의 별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직 아무도 사용 안 해요. 여러분부터 사용하면 언젠가 사용이 될지 모르는데 지금 하는 얘기는 저 혼자 한 얘기는 제가 건 얘기지만은 그냥 제가 생각한 거라고 얘기하지만 어쩜 또 시켜서 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동화도 그냥 진리를 가르치는 얘기고 저도 책이 가르치는 거 여러분한테 그냥 들려주는 것이지. 그래서 책이 질문을 했는데 답을 안 해주는데 어느 날 문득 떠오르면은 이건가 보다 하고 여러분한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떼주베리는 동화의 별이구나. 빛이구나. 그래서 굉장히 잘 썼어요. 43살에.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여기 어린 왕자 대신에 만약에 이걸 여기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놓는다면 바로 위에 올라서 빛이 됐죠. 이 그림이 이렇게 표현된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건 그러니까 제가 개발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얘기하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것이죠. 그러니까 생떼주베리는 자기가 하고 싶었던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린 작가가 됐으니까 이제 오직 주님을 닮아가는 죽어도 좋은 삶을 택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동화 요약하는 건 제가 해줘서 여러분 보고 하라고 그래서 이거 안 내놓으려고 했는데 거기 써여져 있어서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물이 보입니까? 캄캄할 때 빛이 되는 그 갇힌 선물을 보입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린 왕자 썼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거는 제가 여러분 그냥 보세요. 이 작가들 얘기, 부모 얘기, 어린 얘기, 형제들 그림 이렇게 어떤 그다음에 부인 얘기, 그다음에 거기 앞에 동상, 제가 저기 가봤는데 여기에서 자기 집까지 어렸을 때 그랬던 거예요. 비가 오면 비를 가장 안 맞고 우리 집까지 가는 사람 상주비, 이게 생떼주베리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제가 가서 그 50프랑을 계속 간직하고 있는데 보통은 돈에다가
돈을 경멸하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이 돈 얘기하는 거 참 싫어해요. 그래서 그 돈에다가 그래도 생태주베리 100주년 기념일 때 이렇게 돈에다가 넣습니다. 이제는 뭐죠? 미국이 자본에다 내다 줬다라도 결국은 뭐예요? 다 닮아갑니다. 그래서 끝이군요. 그래서 끝입니다. 미리 말했기 때문에 시간 다 맞춰서 제때 끝냈습니다.